안녕하세요. 쇼잉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육아맘을 위한 가슴 성형, 그 가슴 성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또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미용수술, 가슴 성형 수술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이쁜 시기에, 내가 가장 이뻐지고 싶은 시기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 만족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출산 전이라고 하더라도 출산 후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시기에 수술을 해야 가장 후회가 없고 만족감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 수술과 모유 수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가슴 수술을 하더라도 모유 수유 양에도 그 다음에 모유 수유 기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가슴 수술 자체가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인데 보형물은 실리콘이 밖으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 실리콘 안에 실리콘 젤리가 들어있는, 봉해져 있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모유 수유하는 것 아니면 수술 후에 가슴에 검사 받는 것까지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수술하신 분들이 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 후에 우리가 가슴이 커지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된다면 가슴의 모양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슴도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모유 수유가 끝나고 임신이 종결되면 다시 안쪽에 가슴이 작아지고 늘어난 피부가 조금 내려가서 처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있다면 그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되고 보형물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에 지장이 없지만 모유 수유 후에도 가슴의 처짐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출산 후에 특별히 가슴 수술 시기가 언제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실은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생제도 들어가고 마취약도 당분간은 투약이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끝난 시점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서 모양이 다 완전히 변하고 가슴이 작아진 후에 수술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끝나고 적어도 2개월 정도는 지난 시점에서 상담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아기들을 안아줘야 되고 아기들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환자분들은 가끔은 아주 드물게 있으신데 아기가 머리로 쿵 받았다고 아니면 달려와서 엄마한테 세게 안겨서 가슴이 좀 아프다고 걱정하시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슴 수술은 수술 후에 2주간의 회복 속도가 중요합니다. 2주간의 회복 기간에는 충격이나 넘어지는 것, 부딪히는 것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안아줬을 때 너무 무겁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달려든다든지 머리로 쿵 치는 것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진 가슴은 일단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처진 가슴이에요 라고 병원에 오시는데 처진 가슴이 아닌 경우도 있고 실제 처진 가슴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처진 가슴의 진단을 받고 처진 가슴의 정도에 따라서 유륜 주변, 수직절개, 수평절개 이렇게 절개법이 들어가면서 더 많은 피부를 잘라내고 더 많이 올리고 거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수술 전에 상담 받으시고 진단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진 가슴을 단순히 보형물만 넣어서 커진 경우에는 수술 후에 살이 많이 찌거나 아니면 다시 임신을 하거나 해서 가슴이 조금 커지면 다시 조금 처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처짐의 정도가 훨씬 덜하고 오히려 처짐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유동성이 있어서 촉감도 말랑말랑하고 그다음에 형태 안정성도 있어서 보형물이 구겨지거나 울지 않는 보형물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흔히 이제 환자분들도 최근엔 많이 아시는데
리플링이 좀 덜 생기는 보형물 이런 게 있는 거죠. 최근에는 모티바나 멘토 엑스트라 이런 보형물들이 많이 쓰였다가 멘토에서도 조금 더 리플링을 보강하고 윗가슴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고 조금 더 탄탄하게 나온 멘토 부스트라는 보형물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세 가지 보형물 멘토, 멘토 엑스트라, 멘토 부스트 이런 보형물을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신다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환자분들의 많은 높은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처졌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피부에 지방이 조금 위축이 됐는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굴이 나이 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가슴도 나이를 듭니다. 유선은 작아지고 지방은 조금 더 위축되고 피부의 탄력도는 조금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예전에 수술했던 보형물이 최근의 보형물보다는 좀 단단하고 형태가 조금 잘 드러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보형물이 너무 위에 있어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모양이 드러나요 이런 불만을 가지시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환자분들마다 나이 듦의 정도, 피부의 탄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성형외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초음파를 통해서 내 보형물이 잘 있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수술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남자친구뿐만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들키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초반에는 조금 움직임이 불편하고 좀 부해 보이고 둔할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조금 아무래도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들은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나중에라도 내가 가슴 수술한 것을 들키기 싫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가슴 수술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남들이 전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 크기를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내 체형에 딱 맞는 보형물을 병원에서 추천을 하고 그 보형물로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도 아주 많이 티가 나는 가슴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가슴 크기를 볼 때 환자분들이 원하는 크기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약간 신체 조건이 조금 크고 어깨도 좀 넓고 흉곽도 넓으면 조금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은 아니셨는데 예전에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을 했을 때 500cc 이상의 보형물도 종종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키가 크고 흉곽이 좀 넓어서 그 정도 보형물을 넣어도 한 D컵에서 E컵 정도 된다면 그게 꼭 너무나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자분들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브레이저 컵 사이즈가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아니면 단순히 보형물의 크기가 꼭 가슴의 크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거는 보형물 회사에서도 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형물의 수명이 엄청 길어졌기 때문에 환자분들보다도 오히려 보형물이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들 회사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창피하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보형물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안정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의 수명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보형물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보형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감암에 대해서 또 가슴 성형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많은 답변을 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잉닥터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 요즘은 어떤 보형물이 유행인가요?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